네, 오늘 이제 광주를 위해서 준비한 강의는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결 방안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자원이 불균형하냐, 이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은 주로 어디에서 의료비를 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이제 광주가, 광주 지역에서 의료비를 쓴다. 이게 지금 의료비 기준이니까는 이제 의료 이용도랑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광주 시민들은 광주 지역에서 한 84% 정도 의료를 이용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전남 지역은 한 67% 정도 이제 전남 지역에서 의료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은 한 90% 정도 이제 그 서울 지역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기 지역이 아닌 데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이 경북, 충남, 이제 전남도 상대적으로 낮고요. 충북, 이제 이런 곳이, 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데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경기도 사람들도 75% 정도만,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만 경기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4명 중에 1명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자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갈까? 보면은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 40%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오겠죠. 뭐 경기도를 포함해서, 인천, 경기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올 텐데, 광주 지역도 보면은 외부 유입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도 외부 유입이 20%가 넘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광주에 대학병원이 2개 있으니까, 이제 전라남도 주민들이 이제 광주에 간다든지, 아니면 암 치료를 위해서 그 광주 시민이 이제 화순전남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런 숫자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그 지역에서 직접 치료를 받는 사람 비율이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 의료자원 불균형이 단지 이제 의사수의 문제냐? 이게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다는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이것은 OECD 자료인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OECD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한 70% 정도로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OECD 평균보다 이제 의사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0년, 20년 동안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연두색 동그라미는 이제 2019년 거고요. 흰색 동그라미는 2000년 건데 20년 동안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의사 수가 20년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OECD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유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2배가 늘었다. 이제 이런 거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랑 여기에 콜롬비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최근 20년 동안 의사수가 인구 대비 의사수가 2배가 늘어난 나라인데요. 콜롬비아는 좀 잘 모르겠고 이제 중국은 그동안 워낙 열악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수가 모자라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과 이제 농촌 지역이 있는데 농촌에 정말 의사가 많이 부족할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사 밀도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지역에 그 의사가 몇 명 있느냐 이런 걸 나타낸 건데요. OECD 국가를 보면은 이제 도시 지역에 한 4.7명이 있고 시골 지역에 2.9명이 있어서 도시와 시골 지역에 의사가 한 2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와 시골 지역의 의사가 0.5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의사 수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0.5명 정도로 그래도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의사 밀도 차이가 별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거 조금 궁금하시죠?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의사 수는 OECD 평균 미달이다. 근데 20년 동안 2배가 됐다.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다가가서 이제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숫자를 보면요. 2021년 기준인데, 여기 평균이 한 170명 정도 돼요. 인구 10만 명당 170명 정도의 전문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전문의가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있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광주, 전라남도, 전남인데요. 보면은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전문의 숫자가, 의사 숫자가 많은 지역이고요. 전남은 이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근데 더 상태 안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데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종이나 이런 데는 다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는 빼고 이제 그 지역을 주로 말씀드리면은 전라남도가 이제 인구 대비 전문의 숫자가 평균 미만이지만은 훨씬 상태 안 좋은 지역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간호사 숫자는 어떨까? 저는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인구 대비 간호사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광주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간호사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근데 이제 의사 구하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되게 이제 이제 잘 맞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라남도 지역도 전국 평균보다 간호사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간호사는 그래도 이제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은 또 상태 안 좋은 지역들이 충북, 경기, 충남, 경북 이런 거여서 생각보다 경기도가 간호사 숫자가 인구 대비 되게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경북, 충남, 충북 이런 데는 의사도 적고 간호사도 적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숫자 말고 이게 그럼 의료기관 숫자는 어떠냐? 이거를 전국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구 10만 명당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광주는 이제 전국 평균보다 의료기관 숫자가 많고요. 전라남도 지역은 조금 적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적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이나 충남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전국 꼴찌 수준으로 이제 의료기관 숫자가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의료기관 말고 이제 환자들이 제일 자주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를 보면은요. 전국 평균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광주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이제 조금 많고, 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북, 충남, 그리고 이제 경남, 강원 이제 이런 데도 의원급 기관 숫자가 조금 이제 적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앞 슬라이드와 전체 의료기관 숫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를 보면은 광주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병원이 조금 많고 의원급 기관은 조금 적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의원급 기관 이제 자주 가는 이런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제 심한 병, 중증이 걸렸을 때 이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중환자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을 권역으로 묶어 보면은 이제 평균 인구 10만 명당 권역에 한 21개, 22개 정도 이제 중환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광주 전남 지역의 중환자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를 합친 건데요. 서울 경기를 합친 거의 중환자실은 전국 평균보다 적어요. 이 말은 뭐냐? 이게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중증이 생겨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수도권을 가면은 입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 원래 인구 대비로도 중환자실이 부족해요. 근데 전국에서 중증 환자들이 모이면은 입원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광주 전남이 중환자실 병상수가 인구 대비 전국 평균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좋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충청북도는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이고, 뭐 충남 지역도 별로 뭐 이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고, 뭐 부울경도 약간 적습니다. 아무튼 이게 놀라운 거는 수도권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거가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른들이 중환자실에 가는 거랑 아기들이 중환자실에 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0 내지 4세 인구,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인구 10만 명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250개 정도 되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이
신생아 중환자실은 적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데가 충북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충북, 경북이 제일 인프라가 좀 안 좋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의사도 충분하고 간호사도 충분하고 어른들을 위한 중환자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소아 중환자실은 좀 적구나. 그럼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세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인구 대비거든요. 인구 대비. 그래서 이건 좀 확충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약간 이제 복잡한데요. 의료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달라요. 일단 이 파란 거가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인데요. 파란 거가 노인 인구 비율인데 이게 한 16%, 17% 정도가 전국 평균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전남 지역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제 전남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한 23% 정도 이제 돼서 전국에서 제일 많고, 반면에 이제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는 노인 인구가 적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시와 이제 전라남도의 노인 인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밀도를 제가 빨간색 실선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광주 지역은 보면은 노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적은데 의사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전국 평균이니까 의사는 많다. 근데 전라남도 지역은 노인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 이게 의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 이런 거고요. 서울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이랑 거의 근접한데 의사는 되게 많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회색 점은 의료 이용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이제 이런 걸 나타낸 건데, 광주 지역은 이제 의료 이용도가 전국 평균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전라남도는 이게 의사 수는 적은데 의료 이용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사는 적지만은 의료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원도라든지 전북, 경북 이런 데는 이제 이 의료 이용도가 대체로 특히 이제 강원도 그리고 경북 이런 데가 의료 이용도가 이제 전국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는 지역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르다. 근데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남 지역인 경우에는 의사가 적지만은 의료 이용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숫자와 그 지역 내에서 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은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전문의 숫자고요.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실선이 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광주 지역은 이게 전문의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 아까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전남은 이제 전국 평균보다는 전문의 숫자는 적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이 그룹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전문의 숫자가 비슷한 그룹이거든요. 근데 의료 이용률을 보면은 광주 지역은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닌데 광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안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이용도가 관내 의료 이용률이 제일 낮잖아요. 이 비슷한 도시 중에서. 그리고 비슷한 지역 중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거의 비슷한데 인구 대비 전문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만 폭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에 있는 분들은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의사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남도에서 의료 서비스를 안 받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광주 전남 지역이 의사라든지 이제 간호사라든지 뭐 병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대체로 이게 그렇게 적진 않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료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비율이 이 비슷한 정도의 의사 밀도, 비슷한 정도의 간호사 밀도를 가진 지역보다는 더 많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닌데 왜 환자들이 딴 데로 가지?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 이제 실제로 이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지역별로 의료 자원이 불균형이 있는데 이제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광주는 전국 평균을 다 상회하고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상태 안 좋은 뭐 충청북도, 경상북도, 뭐 강원도, 충청남도 뭐 이런 데도 있다. 그러니까 지역별 차이가 크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지금 그 첫 번째 강의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공공의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가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얘가 좀 건강보험 전체가 좀 방치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료 자원이 많은 것과 의료 이용도가 높은 거는 별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광주 지역이 그 비슷한 또래, 네, 이거예요. 이게 잘 안 가네. 예. 광주 지역이 그 비슷한 또래, 의사 수가 비슷한 지역이랑 비교를 해서 관내 이용률이 낮다. 그리고 이 의사 수가 비슷한, 전문의 수가 비슷한 지역 중에서 전라남도가 이 관내 의료 이용률이 낮다. 다른 데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원량과 의료 이용량은 별개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료 이용이 불균형일까? 그러니까 자원도 불균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의료 이용 자체도 굉장히 불균형인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은 뭐 서울로, 말은 제주로 이런 거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다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환자 의료 체계가 없어지다 보니 지금 자유롭게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본이랑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다른 점이 이거 세 개인데요. 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렇게 다 서울을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은 아니지만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고 이랬는데 일본은 지역분권.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 뭐예요? 그 싸우는 사람 뭐라 그러죠? 사무라이 뭐 약간 무슨 막부 뭐 이런 게 그래서 지역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고 일본은 일단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도록 환자 의료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게 신칸센이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KTX 뭐 이게 4, 5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어서 이 비싼 신칸센 비용을 내고 도쿄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 보니까는 자식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안 있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올라오시라고 하는 그런 약간 평소에 못한 효도를 몰아서 하리라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제가 아까 그 원장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이제 전라남도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뭐 전라남도에 의대가 없으니 의대를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대를 만들어서, 의대 정원을 주면 그 지역에 이제 의대 정원을 새로 만들거나 더 늘리면은 실제로 그 지역에 의사가 있을까? 그거를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을 나타낸 거예요. 이 평균, 이게 점선, 이게 전국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인구 1,000명당 그 지역의 의사 수를 나타낸 거고, 이 빨간 점선이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주는 보세요.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는 뭐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죠. 반면에 전라남도는 이제 없어요. 의대 정원은 없지만은 의사는 전국 평균 정도의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은 전국 평균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의대가 없다고 해서 의사가 없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강원도인데요. 강원도는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이 최고로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의사는 전국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실제로 의사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게 이 서울이 인구 10,000명당 의대 정원은 이제 평균보다 약간 좀 많은 정도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서로 이제 섞인다는 걸 알 수 있고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의사들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세종도 그렇고 이제 뭐 전남, 경기, 경북, 경남 이런 데는 이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데도 다 의사가 있긴 있거든요. 경남이 이제 훨씬 적은데 거의 전국 평균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북은 적고 여기도 적네. 그리고 경기도 이게 되게
의대 정원은 적지만은 여기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말하는 거는 의대 정원이 있다고 해서 의대 정원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지역에 의사가 많은 건 아니다. 서로 섞인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지역에 의사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의대를 만들면은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의료 자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를 새로 만들거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좀 답일까? 그거는 이제 지역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전공의 의대 졸업생 숫자보다, 그러니까 의대 졸업생 숫자보다 전공의를 뽑는 병원의 그 TO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5만 대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배정된 의대 정원이 없으니까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만들고 전라남도 출신의 학생들을 대거 뽑자. 뭐 50% 이상, 70%, 80% 이렇게 뽑고 걔들은 거기에 뭐 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자.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지가 않은 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 아닌데 첫 번째는 그건 의사가 이게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의대를 나왔는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입학 조건이 같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70, 80%를 뽑는다.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 수능이 100점 만점인데 80점 맞은 애가 이제 그 전라남도 나주에 있고 80점 맞은 애가 수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라남도 나주에 80점 맞은 애는 의대를 들어가는데 수원에 있는 80점 맞은 애는 의대를 못 들어가. 수원에서 들어가려면 한 90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애들이 똑같은 퀄리티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지역의 학생을 뭐 50%, 70%, 80% 뽑아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아, 이 선생님이 어디에서 의대를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의대를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선생님은 원래 공부를 잘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구나. 어떤 지역에서 의대를 나왔다고 하면 아, 이 선생님은 약간 조금 실력이 모질했는데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갔겠네? 그럼 수련이 잘 됐을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의사가 등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건 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서 거기 무조건 10년 복무해라. 그러면은요. 그 10년을 채우고 과연 거기 있을까도 문제지만 아니 이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실력 있는 전문이지 초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대 졸업하고 수련 받는데 5년 걸려요. 나머지 전문의로서 총기 5년을 전라남도에 있고 좀 성숙해졌을 때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라남도에 맨날 초짜 전문의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차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남도가 됐던 충청북도가 됐던 경상북도가 됐던 그 지역 주민들도 실력 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원하지 맨날 초짜만 의무방어전만 치르고 다 떠나가는 이거는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거는 의대생이 아니라 전문의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의. 그죠? 그리고 이 전문의가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해야지 되고요. 10년 후에 나올 의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의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전라남도로 광주로 더 유입이 되거나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원이 불균형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이 불균형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원 불균형을 해결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이고 이게 의료보장 정책이다 말이에요. 의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런 의료보장 국가로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건강보험이 비영리니까. 비영리라는 말은 이게 추가 이윤을 보는 거는 허락을 하지 않지만 최소한 원가는 보장을 해야 계속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정수가인 거죠. 이 원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인건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가 나와야 계속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건데, 원래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무슨 진료과를 지원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를 하던 피부과 의사를 하던 성형외과 의사를 하던 이게 수입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당직을 하거나 하면 조금 더 추가 수당이 있겠지만, 그래서 진료과에 상관없이 수입이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진료를 하든지 상관없이 수입이 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 원가를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물가가 비싼 지역, 아니면 물가가 좀 싼 지역 이렇게는 있겠지만은 무슨 과를 하던 어느 지역에서 의사를 하던 이게 수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쏠리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은 기회가, 돈 벌 기회가 많은 곳으로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의사들이 몰리니까 병원도 거기에 많고 또 환자들도 따라가고 이제 이런 식이 되어서 이거가 좀 저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료 이런 거는 뭐 KTX 타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당장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동네에 산부인과가 없다? 이거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급이라든지 분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때려 붓더라도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의사와 병원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사교육 없이 대학을 갈 수 있어야지 이 좋은 의료 인력이,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전문의, 그리고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학원을 안 가면 대학을 못 가는 구조이고, 학원은 서울에 압도적으로 많고 강남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의료 인력이 지방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 없이 대학을 갈 수 있어야지 이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랑 좀 다른, 일본이랑 우리의 또 다른 차이점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지방 분권의 역사가 되게 깊고, 그 지방에 대기업은 없는데 중소기업은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부장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잖아요. 소부장. 그런 그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 청년을 데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취업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인구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는 의사와 간호사가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산업 구조 자체가 약간 좀 쏠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청년들이 없고 노인들만 남고 이제 이렇게 돼서 좀 악순환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 산업 이게 다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해결을 하려면 일단 환자 의료 체계를 재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삼성병원, 안산병원 이런 게 없었지만은 이제 이게 생겼고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예를 들어 내가 광주 시민인데 당신은 전남대병원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못 가. 서울 금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건 반란이 일어나겠죠. 이걸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최종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 지역 내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 본인 부담률을 낮춰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호간병 통합, 요즘 간병비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료기관은 확실히 간호간병을 병원에서 다 해줘서 이게 보호자가 따로 돈을 안 써도 되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그 지역에 일단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제 멀리 안 가고 그 지역에서 치료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 의료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환자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거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수준이 이게 서울에 뭐 그런 뭐 유명 병원이랑 거의 같아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 의료보장 국가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살던 수도권에 살던 서울에 살던 상관없이 내가 어느 병원을 가든지 대학병원이다. 그러면은 거의 퀄리티가 똑같아야 되고요. 1차 의료기관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부산을 가든 나주를 가든 목포를 가든 1차 의료기관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수준의 그거가 제공이 돼야 돼요. 이걸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좀 이런 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 관리가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여를 해서 가꾸어서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예를 들어 뭐 전남대병원, 뭐 조선대병원, 이런 데를 이용을 해야 의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거기를 가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환자가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도 지역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공통의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방을 이게 우선 관심 대상으로 두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이제 지역 주민들도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이제 만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1차 의원은 동네에서 외래 진료를 하면서 경증 만성 질환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거나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면은 이제 시군에 있는 병원 그리고 뭐 중증 질환이라든지 여러 진료과가 합심해서 진료를 해야 되고 연구 교육이 필요하면은 이제 대도시 이런 데서 이제 그 3차 병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를 순서를 따져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환자 의료 체계가 없어져서 뭐 1차에서 바로 일로 가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개원의원에서 전남대 병원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개원의원에서 바로 뭐 서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증 환자가 이게 3차 병원에 몰리게 되면은 경증 환자는 굳이 3차 병원을 안 가도 돼요.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그거는 의원에서 받는 약이나 대학병원에서 받는 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을 가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중증 환자들이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여기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 일로 가면은 결국은 이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가 됩니다. 그럼 자기가 중증 환자가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경증 환자는 이제 1차에서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면 2차로 그리고 포괄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3차로 이런 식으로 이 층계를 나누어야 된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가야 되지. 초등학생이 갑자기 중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로 가면은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건 선생님이 아무리 많아도,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애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좀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절대적인 의사 숫자는 부족하지만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자원의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 세계에서 거의 적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불균형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균형인데 지역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광주인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다 상회를 하고, 전라남도 지역은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가까우니까는 이제 광주, 전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에 큰 사분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두 도시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목포, 광양, 뭐 여긴 여수, 뭐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네 귀퉁이를 차지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기반의 의료기관이 충실해야 전남대 병원도 조선대 병원도 그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의료 이용이 불균형한데 이게 보통은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서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서울로 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거 광주 지역은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중환자실이 전국 평균보다 엄청 많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아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에게 기본권 의료, 이제 이게 의료보장의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하려면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원가를 보장해야 되고 필요하면 지방 가산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이 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이 부족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세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제일 부담되는 건 간병비예요. 한 달 간병비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러더라고요. 보통 월급장이가 세후 급여가 400만 원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 월급보다 간병인 월급이 더 많아. 그럼 완전 낙심되겠죠.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제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 이런 데 더 우선적으로 이제 충분히 간호사를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뽑아가지고 이게 가족이 가서 이제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가족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에 있는 인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 환자를 다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거를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특히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지 이게 수도권에 사는 자식들이 안심을 하고 부모님이 거기가 더 조건이 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자식이 걱정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타 지역에 있는 보호자를 위해서 원격 상담, 원격 진료가 아니고 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조선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은 서울에 살아요. 그럼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잖아요. 담당 선생님이랑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무슨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환자 보호자를 붙들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상담 수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직접 내가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 보호자도 사실 환자한테 딸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시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의사가 쓴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이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고 국민들의 더 편의를 이제 도모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평등을 추구할 게 아니라 형평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평등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키 큰 사람, 이제 간당간당한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는데 평등은 똑같은 혜택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없어도 볼 수 있잖아요. 얘는 이거를 줘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줘도 못 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 없어도 돼. 이 사람은 적정하게 줘야 되고 이 사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 충북, 뭐 전라남도는 또 이제 포함되고 뭐 충청남도 뭐 이런 데는 두 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게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인 건강보험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가 있지만은 지역에 이게 의료 인프라가 있어야지 환자들이 급할 때 거기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칸을 추가로 더 줘야지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광주 전남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우리 걸 아껴야 돼. 내가 이걸 이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명의가 생기고 내가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대. 이런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지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잘 넘어가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 가산만 하고 지금처럼 환자가 다 서울로 빠져나가게 하면은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환자 의료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권역에서 1차, 2차, 3차로 가고 이 권역을 지키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 권역이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게 되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병상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병상이 많은 거예요.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보다는 쓸데없는 병상이 많기 때문에 병상 수는 줄이되 이 병상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할 때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이 있으면 뭐 공립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차별 없이 사립이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사립병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가 여기에 이제 그 프라이드를 갖고, 그리고 내가 가꾸고 참여해야 지역의 명예가 생기고 내가 가까이에서 멀리 안 가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사족인데 의사를 좀 늘리는 거는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공의대는 조금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에 의대가 없다고 해서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의대 정원이 많다고 해서 의사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의사가 머무를 수 있게 정주 여건이 되어야 되고, 뭐 교육의 인프라라든지 산업의 인프라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정치인들 하자는 대로 막 이렇게 지역에 막 의대 막 만들면 대학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 유지하는데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병원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 세금으로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의대를 만들고 새로 병원을 만들어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검증된 병원에 좀 더 지원을 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고 리스크가 없고 조금 더 안전하다. 이제 이게 끝이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끝났는데요.